솔직히 뭐 광우병 걸린 소가 들어온다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조금 좀 걱정은 했는데. 불안한 느낌은 있었죠. 잘은 모르겠지만 뭐 수출하고 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사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한미 FTA를 인해서 긍정적으로 경제가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 미국과의 서로 관계가 잘 되어서 또 수출이 잘 되어서 좀 경제적으로 좀 협력이 잘 되는 그런 건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미 관계의 어떤 우호적인 그런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서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미 FTA 발효 5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극심한 반대 속에 발효됐었는데요. 지난 5년 사이 어떤 성과가 있었을지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초희 아나운서.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미 FTA 발효 5년이 됐는데요. 그동안의 성과를 되짚어보면 한미 양국 모두의 좋은 윈윈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자세한 내용 한국무역협회 이동복 통상연구실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5년 전을 돌아보면 한미 FTA에 대한 극심한 반대 여론이 떠오르는데요. 당시 어떤 이유 때문에 반대가 그렇게 심했던 거죠? 아시는 것처럼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 바로 오늘 이제 발효가 되었습니다. 예. 타결된 이후에 이제 발효까지도 상당 시간이 걸렸고 또 많은 뭐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 비판적으로 보는 이제 분들은 한미 FTA가 이제 이렇게 발효가 되면 우리나라의 뭐 그 농수축산업이 다 붕괴될 것이다. 또는 뭐 전력 산업이 민영화되면서 뭐 전력 요금이 폭등할 것이다. 예. 또 뭐 의료보험 체계가 붕괴돼서 의료보험료가 이제 폭등할 것이고 또 심지어는 뭐 경제 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까지 비판적으로 보았던 그런 논란이 많았던 그런 FTA입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 이제 발효 이후에 5년이 흘렀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면은 뭐 그러한 모든 것들이 기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보통 FTA는 발효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성과가 뚜렷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발효 당시 우려를 돌아볼 때 지난 5년간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뭐 여러 이제 그동안에 이제 평가 보고를 이제 여러 기관들도 했지만은 예. 한미 FTA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FTA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시장과 예, 또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세계 무역 시장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큰 규모의 그런 이제 두 국가가 체결한 아주 실질적이고 또 수준이 높은 FTA였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지난 5년간의 그 양국 간의 교역 상황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예. 양국에게 모두 이제 이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미국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또는 미국 상품의 한국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이제 올라갔습니다. 5년 동안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은 양국이 서로 윈윈했다는 것이고 예. 또 양국 간의 그런 투자도 크게 확대되었고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교역 상황을 봤을 때 한미 FTA는 양국의 이익이 되었던 상당히 성공적인 FTA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교역량은 세계적인 교역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일까요? 네, 지난 5년간 이제 한미 간의 교역 상황을 살펴보면 예. 연평균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약 1.7%를 증가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 그동안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의 대세계 교역이 약 3.5% 감소하였고 또 전 세계 교역도 2% 정도 이렇게 감소한 그 여건 속에서 한미 간의 교역 상황을 보면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연평균 약 3.4%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예. 수입은 한 0.6% 감소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제 대세계 수입이 약 5% 감소한 거에 비하면 뭐 아주 8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예.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 수지를 볼 경우에 예. 우리나라가 발효할 때 발효 당시에 약 미국에 대해서 116억 불의 흑자를 보고 있었는데 예. 2016년의 경우에 보면 232억 불 흑자로서 약 116억 불 무역 흑자가 확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미 FTA가 어느 한쪽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두 나라 모두에게 좋은 윈윈이라고 평가할 때는 그 단순히 교역량 증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점유율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5년간 그 양국 간의 이제 교역 상황을 보면서 양국이 서로 상대국의 시장 점유율이 어땠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 FTA가 한미 FTA가 과연 양쪽에 다 윈윈하였느냐를 그렇죠.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 5년간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2.57%에서 3.19%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국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2011년 8.5%였었는데 작년에 2016년에 10.64%로 약 2.1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과거 한 10년 내 가장 최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결코 한미 FTA가 미국에 불리했거나 손해를 보는 그런 협정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본 대로 양국 간 교역량이나 점유율은 전반적으로 늘어났는데요. 특히 FTA를 통해 수혜를 본 품목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 한미 FTA 이제 발효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제 수혜를 본 품목들을 보면 대표적인 품목이 이제 자동차를 포함한 이제 수송기계 그리고 화학 제품 또 기계류, 전기 전자 제품 등입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이제 작년부터 5년 차에 그 관세 2.5%가 미국의 관세가 이제 철폐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미국 시장에서의 한국 자동차 수출이 이제 늘어날 거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전기 전자 제품의 경우도 중국이라든지 일본 또 대만 이런 경쟁 국가보다도 수출 증가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도 아주 유리한 그 여건이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특히 자동차를 포함한 수송기계의 어떤 규모를 보면은 2012년에 대미 수출 미국 수출이 39억 불이었으나 작년 2016년에는 205억 불로 아주 크게 증가했습니다. 뭐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이제 불만을 제기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아주 크게 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입 시장에서는 의약품, 뭐 복제약을 포함한 의약품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또 농수산물도 일부, 농수축산물도 일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그런 뭐 하나의 기대가 될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FTA를 체결할 때 우리 정부에서 늘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농축수산물의 수입인데요. 그 한미 FTA도 예외는 아니었었는데 지난 5년 동안 농축수산물의 교역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발효 당시 가장 또 우려됐던 분야의 하나가 바로 농수축산물 뭐 이런 산업의 농수축산업의 붕괴가 이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농산물 아주 강국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보다 훨씬 유리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난 한 5년간 미국으로부터의 농수축산물 수입 그 증가율을 보면 연평균 약 12%를 증가했습니다. 그건 뭐 적지 않은 수준이죠. 그러나 반면에 또 우리나라의 대미 그 축산물 가공품을 포함한 식품류 수출도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뭐 라면류를 포함한 인스턴트 식품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반면에 이제 미국으로부터의 과실류 또는 견과류, 뭐 로얄 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입이 크게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관심의 큰 대상이었던 그 쇠고기 수입 있지 않습니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이제 발효 초기에 조금 증가하다가 중간에 조금 감소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2014년 이후에 증가하고 있는. 그동안 이제 호주산과 미국산의 그 수입, 그 쇠고기 수입 격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산이 압도적이었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그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크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와인을 포함한 이제 주류 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맥주류가 또 수입이 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야에 따라 양국 간의 성과도 다를 것 같은데요. 특히 상품과 서비스에서 양국의 성과가 엇갈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이제 통계치에서 나타납니다만 우리나라의 대미 그 상품 수지는 뭐 작년 경우 232억 불, 또 재작년 2015년의 경우에는 258억 불 엄청난 그런 이제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네요. 또 반면에 이제 서비스 분야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열위입니다. 그래서 대미 서비스 무역 수지는 약 140억 불 내외의 그 적자를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미국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무역 흑자를 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서비스 수지까지 포함하면은 대미 뭐 교역 수지가 그 적자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예. 앞서 다양한 수출을 통해 한미 FTA 성과를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현장에서 FTA를 활용해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성과를 실감하고 있을지가 궁금한데 실제 수출 기업들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무역협회에서 지난달에 2월이죠. 이제 우리 업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487개 업체가 적지 않은 업체가 이제 회신을 했습니다만 그 업체들의 그 응답 업체들의 약 한 70%, 68% 가까운 업체가 이제 한미 FTA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또 이 활용하고 있는 업체의 약 한 80%가 만족한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응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좀 특이한 게 이제 수출 업체보다는 수입 업체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 업체의 그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거의 뭐 87%, 90%에 가까운 그런 업체들이 만족한다고 나타났고 예. 그 만족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한번 이제 물어봤는데 신규 뭐 거래선 확대에 도움이 되었고 또 뭐 비용 감소 측면에서 기업들의 경영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자면요. 그 중소기업은 FTA를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중소기업 FTA 활용을 위한 그 지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실 FTA를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체결한 이후에 우리 업체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예. 실제로 무역에 이제 도움을 얻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이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뭐 정부나 저희 협회와 같은 여러 지원 기관 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뭐 50% 정도 내외밖에 이제 활용을 못 하다가 최근 5년이 지난 지금에는 거의 한 7, 80%까지 그 활용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중소기업들은 이제 뭐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또 어떤 그 활용에 따른 여러 가지 뭐 비용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100% 활용하기까지는 아마 시간이 걸릴 겁니다만 앞으로도 그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지금 한미 FTA는 또 하나의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미 FTA가 미국에게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미국이 이제 최근 이제 트럼프 신행 정부 들어서 가장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국가들이 이제 국가들과 미국의 무역 협정을 체결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들 국가와의 교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미 무역 흑자국, 규모가 큰 무역 흑자국이 중국으로부터 하여튼 한 7, 8개 국가를 나열을 하면서 총 16개 국가를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 이들 국가의 미국 그 무역 불균형, 그러니까 흑자죠. 미국으로 봤을 땐 적자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들 국가와의 무역 관행, 무역 어떤 행태를 이제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은 미국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약 8위 수준입니다. 예, 뭐 가장 큰 이제 중국으로부터 해서 중국, 일본, 뭐 독일, 또 멕시코, 뭐 아일랜드, 베트남, 이태리,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8번째로 대미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인데 이들 국가와의 이런 그 교역 관행을 대폭 수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미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의도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양국 간에 또는 이런 대미 그 교역 국가 간에 이제 어떤 마찰이라든지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런 가운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재협상을 요구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지금 뭐 이제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이제 유세 기간 중에 한미 FTA를 한번 언급하면서 불공정하고 이제 불리한 그런 협정이었다라고 언급한 이후에 사실 실질적으로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그 직접적인 언급이나 발언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직은 이제 한미 FTA가 미국의 대외 통상 그 정책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뒤에 밀려 있지만은 아마 조만간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이렇게 제기되면서 한미 FTA 뭐 재협상이라든지 어떤 그 수정 또는 뭐 한미 간의 교역 불균형 개선 요구 이런 사항들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의 이제 한국 여러 가지 그 수출 상품에 대한 제품에 대한 그 이제 무역 구제 조치, 반덤핑 또 상계 관세 이런 구제 조치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이런 그 무역 구제 규제가 점점 강화될 거라고 이제 우려가 됩니다.
예, 그렇다면요.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어떤 부분을 언급을 할지 지금 보니까 소고기 무관세를 앞당기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이제 미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지적할 내용을 보면은 이제 미국 측에서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가장 큰 품목들 또는 자국에 이제 유리한 자국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시장에서 제대로 수출이 안 되고 있는 품목을 가지고 어떤 시장 개방을 확대하라든지 개방 속도를 더 가속화하라든지 아마 요구 사항이 있을 겁니다. 뭐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언급을 많이 하는데 미국 자동차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성능 이런 연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못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이 미국에 파는 자동차보다 미국이 한국에 파는 자동차가 왜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미국의 자동차 시장 규모하고 한국의 자동차 수입 시장 규모가 뭐 한 10배 차이 납니다. 미국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 같은 레벨에서 이렇게 수입 규모를 가지고 따진다는 것은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무리한 면이 있고요. 또 농산물 특히 쇠고기 같은 부분은 뭐 최근에 이제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지적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 자동차라든지 또 일부 서비스 시장에 있어서는 시장 개방을 좀 가속화라든지 확대라든 요구가 아마 제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비를 해야 되겠다고 보죠. 예, 그리고요, 한미 FTA보다 나프타 재협상의 이야기가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프타 재협상을 보면서 우리는 좀 대응 전략을 전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제 나프타는 이제 우리 한미 FTA보다 훨씬 이제 일찍 이제 발효가 돼서 이제 캐나다, 미국, 멕시코 3국 간의 그 북미 3국 간의 이제 교역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협정입니다만 이 나프타를 통해서 미국이 뭐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많이 뺏겼다. 또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는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엄청 규모가 큽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멕시코가 주 타겟이 돼서 아마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보이는 건데요. 나프타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지켜보면서 향후에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그 입장이랄까요? 어떤 그 대응 그 전략도 우리가 이제 어떤 파악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우리의 대책을 또 수립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갑작스레 한미 FTA 재협상론이 떠오르면서 우리 정부나 수출기업 모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협상 요구가 있을 경우로 대비한 준비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이제 모든 협상에는 이제 주고받는 그런 이제 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FTA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미 FTA 협정이 양국에 이제 유리하고 또 이익이 되었다는 것은 뭐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 향후에 미국이 또 새로운 그 협상의 어떤 뭐 개정이라든지 또 무역 관행을 이제 개선하는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우리 측에서도 미국에 좀 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슈를 발굴해서 어떤 협상의 어떤 이익의 균형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뭐 예를 든다면 이제 협상 당시에 이제 논의가 되었다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잠재되어 있습니다만 뭐 미국의 그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미국의 뭐 정보 조달 시장을 좀 더 개방하라는 그런 부분도 아마 우리 쪽에서 제기할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미 FTA 5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이동복 통상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